네, 지금부터 캡스톤 디자인 7주차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 제 목소리만 녹음이 되고 화면에 있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뉴 비즈니스 모델링 하는 그 팀 내용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뉴 비즈니스 모델링 자바팀 발표를 맡게 된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6주차 개발 진행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주차 개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7일에 회의를 진행하였고 28일, 29일까지 이번 주 분량을 마저 진행하였습니다. 29일부터는 테스터기를 연결하여서 구조가 많이 복잡해져서 이 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5월 1일 금요일에 개발 일지를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6주차 개발 예정의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저번주에 엑셀 파일을 열고 이 셀을 더블 클릭하여 수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 주는 테이블 행을 선택하여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파트 1입니다. 이 파트 2는 이 테이블 내에서 실행 취소와 되돌리기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세 번째로는 이 유클레어 어널라이저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연결시켜 이 탭들과 연동을 시켜서 이 틀만 먼저 잡아놓을 수 있는 기능을 담을 수 있는 틀만 먼저 잡아놓는 것을 이번 주 6주차 개발 목표에 넣어두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드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 트랜스퍼 핸들러라는 게 있는데 이 트랜스퍼 핸들러를 테이블과 연결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단일 셀 선택을 폴트로 맞춰놓으면 하나의 행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선택 한 번으로. 그리고 드래그를 true로 맞춰놓고 드랍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2위라는 것을 1, 2, 3일 그리고 다중 선택을 해서 위치로 옮겨가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 스윙에서 지원하는 인풋 맵을 사용해서 이 테이블이 포커스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도 GIF로 확인해 보시면 실행이라고 하는 글씨들을 써보고 컨트롤 Z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실행 취소가 되고 컨트롤 Y를 눌렀을 때 되돌리기 기능이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저희 자바팀 분석기는 나루 기술에서 개발한 뉴클레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개발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기능이 없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틀만 짜두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저희가 기능으로 넣어야 할 항목들이고 다음 일지에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옮겨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메인 펑션이 담긴 클래스입니다. 현재는 기능과 뷰가 합쳐져 있어서 많이 더러운 상태인데 이 부분도 조만간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액션 팩토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은 이 상속을 받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상속을 받고 이 밑은 사용자가 호출한 get 액션에 대한 기능들을 재정의하여서 수행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이 부분을 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비어있고 이 부분의 기능들을 맡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파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액션에 대한 키 값과 value
값을 저장하여서 이 리소스 파일을 로드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액션 팩토리 점 get 액션 500이라는 숫자 안에 500을 넣어두면은 이렇게 따로 지정할 필요도 없이 그 value를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값을 가져다 쓰는 이유는 다른 언어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수정할 필요 없이 이 리소스 파일 내에서만 수정하여서 재사용하면 되게 되니까 유지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결과 시연입니다. 텍스트 테이블을 열고 파일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이라는 것을 위로 올리고 2위 3위를 같이 이렇게 행을 쌓아서 옮길 수도 있고, 컨트롤 Z를 활용하고 컨트롤 Y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 X 표시를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하시겠습니다 라는 알림 메시지가 뜨게 되고, 이 수정된 파일은 밖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열고 저희가 이 어팩토리 모니터링이라는 파일을 열었을 때 노드가 뜨게 되고, 이 분석 창과 테스트 케이스가 메뉴 활성화하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은 현재 다 비어 있지만 이렇게 연결은 가능하게 해놓은 상태고, 이 부분에 기능을 다음 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 액션마다 기능을 연결시켜서 이 불러온 데이터를 테이블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가 다음 주 일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분석기에 대한 기능, 각각 이 기능에 대한 소스 분석과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바팀 6주차 진행 상황을 발표를 맡게 된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고, 지금 요 팀에서 그 여러 가지 동작을 했는데, 제가 이걸 껐군요. 끄지 말걸. 잠시만요. 다시 좀 켜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뭐 다시 실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팀 전번에 얘기했듯이 요렇게 그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고, 요것들 이제 잘 관리하면 나중에 최종 발표하거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팀에서는 그 몇 가지 기능들, 그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JTable이라는 게 있는데, 그 JTable에서 하는 여러 기능들, 근데 굉장히 좋은 점은 보면 기능들을 굉장히 잘 구현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 얘네들이 사실은 요 지드라고 얘기하나요? 지드라고 하는 이 라이블러리가 있어요. 이게 그 유료 라이블러리인데, 그것들이 이런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이 따로 더 공부하고 싶으면, 물론 라이블러리가 제공되니까 이걸 이용하면 너무너무 편한 거고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따로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JTable 보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모델 요거 이용하시면 이런 기능을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원래 JTable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깡통이고요. 그냥 글자만 표현되는 그런 애인데, 그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그 여러분들 UML 같은 거 잘 쓰시면 좋은데, 원래 원칙은 UML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게 설계니까 이걸 가지고 코드를 만드는데, 지금은 약간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만들어져 있는 UML을 땡겨오는, 그죠? 그런 형태로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구조도나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신 공부하실 때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한글이 깨지는데 이게 유니코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적당한 툴을 쓰시면 그 프로퍼티 뭐 이거 관련된 툴을 쓰시면 이제 이런 건 깨진 건 한글은 다 해결해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영어로 된 프로퍼티가 있고 한글로 된 프로퍼티가 있는데 얘네들을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만약 쓴다, 이렇게 번호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명칭으로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게 한글로 쓰다가 영어로 써야 된다. 이게 국제화라고 얘기하죠. 국제화라는 걸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다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능들 이제 하나씩 이제 추가할 거고 저희가 다음 주쯤에는 요 팀들은 요 기능들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야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이제 각자 파트를 나눠 가지고 각자 파트를 이제 구현해 보는 걸로 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부분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뭔가 추가되면 이 구조가 이해가 돼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많이 수고했고요. 어쨌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그 웹 하는 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그 홈페이지 하는 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주차 발표를 맡게 된 컴백홈즈의 김기혁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그인 페이지 관련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주에 못 만들었던 유저 정보 DB를 설계를 했고요. DB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객체인 DAO 클래스와 DAO 클래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캡슐화하는 VO 클래스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DB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클래스도 제작을 하였는데 아직은 사용할 일이 없어서 현재 비활성화 상태로 형식만 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로그인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메이븐에서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했을 때나 메이븐 클린 후 메이븐 인스톨을 했을 때 등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다소 발견이 됐고요. 그에 따라 교수님한테 조언을 구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뭐 환경 설정을 다시 한다던가 M2 파일을 삭제한다던가 뭐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전히 다른 오류들도 생기는 과정이었고 결국에 모든 걸 삭제 후 처음부터 다시 깔아가지고 현재 다시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메인 페이지 제작과 함께 게시판 쪽에서 생기는 오류들을 수정을 하고 메인 페이지와 연결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상 저희 6주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팀도 뭐 내용은 잘 확인을 했고요.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로그인 부분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뭐 지금 만들긴 뭐 지금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서 인서트하고 여기까지는 좋긴 한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나중에 보안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되면 요걸로 로그인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말고 조금 더 정보들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러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고민해야 되고요. 사실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마치고 그리고
DB를 어떻게 할 건지를 구성을 하고 그러고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이 팀은 그냥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나중에 전체적인 구성도 하고 DB 설계하고 그런 거를 일단 먼저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진행하면서 다음 주쯤에는 그런 것들 좀 준비해서 저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성할 거, 어떻게 만들 건지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으면 지금 전체를 표현하시고 그 중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이제 해야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물론 이 팀 보니까 중간에 뭐 이 메이븐 쪽에서 문제가 있고 뭐 이랬던 것 같긴 한데 보통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냥 보통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스프링이나 이런 거 쓰실 때 좀 알아두면 좋은데, 메이븐에 문제가 있으면 메이븐 클린이나 메이븐 인스톨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유저 파일 밑에 가면 .m2 파일이 폴더가 있어요. .m2 폴더가. 그래서 그거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걔를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워버리시고 다시 이클립스를 다시 키면 요걸 다시 왔습니다. 새로운 애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라이브러리가 꼬이면 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팀도 그렇고 보통 웹 혹은 소스를 관리하는 팀들은 다 그 GitHub 같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소스가 언제 날아가거나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팀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그 Git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소스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메인 페이지와 게시판을 이제 만들고 실행한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거 할 때 좀 뭐 문제가 있거나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그 사실은 저도 지금 다른 반 때문에 지금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로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스프링 부트에 쓰는 법 이런 거 보시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가서 쓰는 법도 익히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금방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5월이죠, 그죠? 벌써 5월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팀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만들 페이지, 어떤 페이지를 만들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페이지별로 나는 사실은 어떤 화면을 꾸밀 거다 라는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요. 그 화면이 있으면 화면별로 나는 어떻게 DB를 연결할 거야 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확장해 나가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하고 다음 주에 반드시 이 팀은 게시판까지 뜨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까지 잘 뜨는 거를 볼 거고요. 일주일이면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이면 홈페이지 하나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팀 내용은 뭐 오류가 많았다니까 요번 주에 오류가 많고 뭐 그랬으니까 이해하고요. 최대한 빨리 많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홈페이지 만드는 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팀은 저희 IP 카메라 하는 팀. 이번 주 저희 조는
기존에 했던 화상회의가 아닌 IP 카메라를 받아 웹으로 IP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전환하였습니다. IP 카메라를 저희는 스프링부트로 구현할 계획이며 IP 카메라를 줌인, 카메라 이동하는 카메라 직접적인 조정 함수를 생성하여 웹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들이 아닌 웹에 본인이 IP 카메라를 등록하여서 본인이 웹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프링부트를 사용할 계획이고, 구현 계획에선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정보와 IP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저장을 해놓고 스프링부트에서 회원 정보와 웹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카메라를 출력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스프링부트와 DB를 연동해서 IP 카메라 URL을 받아와 그 해당 URL을 통해서 화면을 출력하는 데까지 진행하였고, 사용자 아이디를 세션으로 받아 사용자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1분할, 2분할, 4분할, 16분할 16분할 화면을 구성하였고, 분할 화면보다 많은 화면 보유 시 다음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DB는 간단하게 사용자 아이디와 IP를 넣어놨는데요. 사용자에 따라 IP 카메라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IP를 1대1로 대응시켜 놨습니다. 기본 인덱스 페이지는 사용자 아이디를 세션 값으로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에리아를 생성하였고, 이제 본인이 보고 싶은 분할 화면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화면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쓰이지 않을 계획입니다. 1분할 화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전, 다음, 홈이라는 버튼이 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카메라의 전환 및 첫 번째 화면으로 되돌아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분할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 4분할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6분할 화면으로 사용자에 따른 카메라 출력이 다른 것을 보았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 IP가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IP 카메라 URL이고, 나머지 영상들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을 활용한 것입니다. 화면을 출력하는 기본적인 코드는 타임리프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DB에 있는 값을 스프링부트로 전달받으면 그 후에 HTML이 스프링부트에 있는 리스트 값을 받아 자바스크립트로 함수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 세션의 아이디를 필터링하고 분할에 따른 화면을 출력하고 화면 개수에 따른 화면 전환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초기 창이고요. 이 부분에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DB에는 현재 어드민과 JDOE123이라는 아이디로 어드민은 8개의 카메라, JDOE123은 하나의 카메라를 보유한다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JDOE123을 출력시키면 1분할 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JDOE123은 아예 카메라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버튼과 이전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카메라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2분할로 볼 경우에는 카메라를 한 대만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는 그냥 공백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부분은 사용자 카메라에 따른 분할 화면 사용을 추후에 수정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어드민으로 볼 경우, 어드민은 8개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앞에 있는 4개의 카메라를 먼저 출력을 시키고, 다음 버튼을 사용할 시 이제 다음 URL들을 불러와 또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머지 4개의 4개의 IP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버튼이 작동을 안 하고 다시 이전 버튼을 눌러서 처음에 떴던
초기 4개의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6) 분할 화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 16개를 출력시키는 분할 화면입니다. 이것은 여기 떠있는 버튼과 같이 추후에 분할 화면을 홈을 거치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게 구현할 계획이며, 이 첫 번째 IP 카메라는 함수를 활용하여 이 IP 카메라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고요. 이 팀도 뭐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자꾸 바뀌어서 좀 그렇긴 했는데, 이 팀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IP 카메라라고 해서 특정 그 주소를 갖고 있는 IP 카메라를 땡겨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은 사실은 IP 카메라의 요 화면만 땡겨온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 이쪽에 있는 그 요 브랜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전체 컨트롤이 가능한 애를 지금 불러온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은 따로 다른 프로토콜을 써서 땡겨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마 80 포트 이용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땡겨와서 지금 이런 결과가 됩니다. 여기 보면 화면이 뒤집어져 있는데, 요즘 CCTV가 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닥에 내려놔서 이게 지금 화면이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지금 요 팀이 구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각각 여러 대의 여러 대의 그 화면들을 불러온 다음에, 예, 각자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중간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이게 너무 느립니다. 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걸어서 각각의 뭐 CCTV라든지 IPTV 정보를 불러오고, 여기서 얘네들에 대한 상하 좌우 뭐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역시 저희가 캡스톤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요 팀은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웹상에서의 그 제어, 사실은 뭐 요런 버튼을 가지고 이 카메라를 이제 제어를 하겠죠. 명령을 주면 이제 개별 서로 다른 동작을 이제 각자 IP에 가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화면을 당겨 올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면 이제 뭐 거의 다 끝입니다. 근데 지금은 HTTP나 뭐 어쨌건 80 포트를 이용해서 지금 당겨온 상황이기 때문에 딱 우리가 원하는 그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당겨올 수 있었으니까 이건 가능하고요. 지금 요것들 나중에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그 여러 카메라 띄워놓고 동시에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데다가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또 어쨌건 잘 만들어서 이제 같이 정보도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쨌건 CCTV 하는 팀들, CCTV가 아니라 IP 카메라 관리하는 팀들의 내용이었고요. 여기도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고, 그 다음에 그 저희 머신러닝 하는 팀, 그 비전 하는 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발표자 김상호입니다. 6주차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번에 발표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를 걸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진행 현황으로는
테스트 이미지를 촬영하여 사물이 분석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분석한 사진 속의 사물의 이름과 좌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분석한 정보와 시행착오를 통한 수정한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6주차의 진행 예정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말씀드리고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6주차 진행 현황으로 웹서버를 제작하고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전에 말씀드렸으나 개발자 서로의 일정 조정으로 인해서 웹서버 제작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6주차에는 전체적으로 웹서버 제작에 필요한 내용을 수집하고 공부하였으며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웹에 접속을 해봤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웹서버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용자 UI를 구상을 하면서 변경할 점을 보완하게 되었고 또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웹을 제작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동적 웹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사진이랑 주기적으로 찍은 사진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후로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하였고 웹서버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에 프로젝트 구상을 하면서 나온 추가 설계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해둔 시간대에 알림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부저 알림을 끄고 켤 수 있는 기능과 비교 사진을 찍는 타임 주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내에서 3D 프린터기에 사용하는 필라멘트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였고 현재로서는 이제 재료와 사용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주차 피드백에 대한 내용으로 스탠드의 위치 변화로 인해서 사물의 위치가 전부 달라지면 사용자에게 초기 사진 촬영을 다시 진행하라고 알립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에게 비품을 알려주는 방식을 고안하였는데 조건을 주어서 예를 들면 한 번이면 사물이 몇 개가 사라졌다, 두 개면 추가되었다, 세 개면 사물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달라졌으니 초기 사진을 다시 찍어주어라 이렇게 알리기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실험 결과 사물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식을 사물의 좌표 최소 10% 이상의 오차를 확인하여서 위치 변화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팀도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요 앞에서부터 보면 뭐 일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용 정리된 것들도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팀은 그 웹을 플라스크라고 하는 애로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작하기에 괜찮은 거고, 이제 파이썬을 쓰고 있으면 플라스크나 아니면 장고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걸 이용해서 보통 웹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파이썬이 안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잘들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저도 정확하게 이 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실제로 보질 못해서 뭐라고 아직은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어쨌건 뭐 얘기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로 구현하는 지금 웹페이지 자체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요 화면 하나만 이제 뭐 보여주고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금방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그냥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팀이 얘기했듯이 지금 어쨌건 저희가 하는 팀들 중에는 이 팀이 유일하게 지금 장비를 쓰고 있어서 지금 저도 장비 관련돼서 지금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연휴 기간이라서 아무래도 다음 주 중이나 돼야 뭐 가능 여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그 다음에 뭐 제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잘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좀 봐야 이게 지금 나오는 결과물을 봐야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변경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이게 예를 들면 정말 저희가 캡스톤의 의미처럼 이게 상품적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뭐 생각보다 이게 아마 머신러닝 같은 거 따로 배우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잘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뭐 구하기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서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고, 뭐 따로 제가 뭐 설명할 부분도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얘기했듯이 이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뭐 그리고 새로운 사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 순서대로 잘 하시고, 아주 그 프로토타입이라도 하나 이제 작성이 되면 걔를 이제 좀 시연을 해주면서 보여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다음 주에 또 다른 그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요 팀 내용은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팀별로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랑 같이 그 RPA 하고 있는 그 팀들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는 그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그 홍영실이라고 하는 친구가 영상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 내용으로 좀 볼 건데, 네, 어쨌건 이 친구 내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과목 창업 프로젝트 팀의 홍영실입니다. 저희의 6주차 주제는 이메일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메일을 이용해 엑셀 파일에 저장된 여러 플랫폼의 계정, 제목, 내용의 메일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코드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SMTP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메일 모듈, 그리고 OpenYXL이었는데, SMTP는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이용되는 프로토콜로 저는 지메일을 이용해 보내기로 했는데, 지메일의 서버는 smtp.gmail.com입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는 587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메일은 465번이나 587번을 사용하는데, 465는 SSL의 전송 계층 보안을 사용하고 587번은 TLS의 전송 계층 보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메일 모듈을 사용하는데, 이메일 모듈은 이는 SMTP가 메일을 전송하는 모든 문자들이 ASCII로 되어 있어야 해서 마임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변환을 하여 전자우편을 위한 표준 형식으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마임 여기 있다. UTF-8로 저는 변환을 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OpenYXL은 엑셀 파일을 읽고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리스트 엑셀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읽어드려서 각 열을, 첫 번째 열은 주소, 그리고 두 번째 열은 제목, 세 번째 열은 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였고, 이게 제목,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만 반복문을 돌리다 보면은
마지막 캔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얘가 논 타입 에러가 자꾸 떠가지고 try except 문에다가 넣어서 행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이제 에러가 뜨게 되면은 프린트로 전송 완료가 뜨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시간은 3시 26분이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이버라는 3시 25분에 온 메일이 도착하였습니다. 안녕이라고 왔고 구글도 3시 25분 바이라고 왔고 다음도 3시 25분에 하이라고 도착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했습니다. 저기 지금 저희가 이 자동화하고 있는 팀들은 이제 자동화 기능들을 좀 몇 가지 더 익히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뭐 몇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기능 자체는 뭐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다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 조건은 뭐였냐면 엑셀에 내용을 놓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불러다가 그 내용들을 뽑아 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메일을 뿌리는 그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량의 메일을 뿌려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반복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여기 아이디랑 패스워드 가려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잘못해서 지워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드러나게만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보는 시점에는 이 친구가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좀 미안하긴 하고 또 이런 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원래 이런 거 할 때 실제 돌릴 때는 하더라도 여기 할 때는 이렇게 다른 걸로 잠깐 바꾼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하고 해야지, 진짜 자기 거 이렇게 오픈하면 됩니까? 이런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어쨌건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바꿨다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복 동작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잘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메일들 쓰면서 그 메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했겠죠. 제 생각에 이게 자꾸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없애야 되나? 잘 모르겠네. 아마 이 친구 이 패스워드를 똑같이 다 썼겠죠, 여기저기에다가.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미안하긴 한데 어쨌건 보안 잘 챙기시라는 그런 의미고, 이렇게 해서 돌렸더니 뭐 예를 들면 원하는 곳에 이렇게 다 정확하게 잘 가는 거 이렇게까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친구들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들도 거의 마찬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더 보지는 말고요. 어쨌건 다른 나머지 친구들도 다 똑같이 거의 동일한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GUI래. 여기 RPA 하는 팀들은 이제 다음번에 진행을 할 건데, 뭘 진행을 할 거냐면, 저희가 옛날에 UiPath라고 하는 거를 한번 써봤고요. UiPath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이 뭐였냐면, 그 다음에 UiPath 이후에 저희가 동작을 하면
지금 현재 UI 패스 가지고 자동화를 한번 했고요. 이건 UI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뭘 가지고 왔냐면 파이썬 가지고 지금 지금 이런 동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웹페이지도 열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UI 패스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파이썬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의 툴을 만들 겁니다.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창업하는 팀이니까 저희가 툴을 이제 만들 건데, 저희의 도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GUI로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GUI로 이제 만들어낼 거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GUI를 공부할 사이트를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제 각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원래 파이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원래 자바, C샵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해보니까 파이썬이 어쨌건 그 자동화하는데 좋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한 일주일 반 정도 지금 파이썬의 GUI를 공부했습니다. 요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GUI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애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인데, GUI 툴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동작이 뭐 여러분이 수업을 해보시면 그 과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액티비티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웹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갖다 놓을 건데, 그 여러 가지 액티비티 중에 뭐 브라우저를 열 수 있는 이런 애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 가지 동작들을 이제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저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려고 뭐 했냐면, 여기에다가 그 기본적인 여기 그 다이얼로그 이용해서 그냥 넣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걸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속성창 같은 걸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동할 URL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전번에 연습했던 저희 학교 그 이러닝 클래스 그거 들어가는 주소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주면 여기에 이렇게 주소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속성이나 이런 것도,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 만들면 돼요. 그죠? 지금은 제가 만들지 말아서 지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 전번에 했듯이 이제 브라우저 열고요. 뭐 이거 해본 사람은 다 알 거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로그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셀렉터를 이용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전번에 했듯이 저희가 뭐 ID라는 셀렉터가 있다. 그럼 뭐 이렇게 ID로 잡으니까 샵 ID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ID를 줄 거고요. 물론 잘 만들어 뭐 클릭해서 만들거나 뭐 어떻게 뭐 더 하면 될 거고, 어쨌건 저희가 셀렉터라고 하는 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하는데, 여기에다 요런 애를 줄 거야 뭐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더 하진 말고요. 저는 패스워드를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요거를 이제 수행한다 치면 여기는 버튼을 누르면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클릭을 딱 누르면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울 거고요. 브라우저가 나타나면 여기에다 이렇게 아이디를 자동으로 넣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만들 수가있습니다. 아니면 비밀번호를 가짜로 하나만 넣어볼까요?
다시 비밀번호를 넣으면 여기를 제가 셋 텍스트를 하나 더 하고, 비밀번호의 아이디는 패스워드였던 것 같아요. 패스워드로 넣고 여기다가 1, 2, 3, 4, 5, 6 뭐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로그인 버튼을 하기 위해서 클릭 아이템이라는 걸 만들면 그 클릭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봐서 알겠지만 제가 아마 이렇게 클래스로 된 로그인 버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지금 요 동작을, 그죠? 지금의 요 동작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올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뜰 거고요. 뜰 거고, 지금 똑똑하네요.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어쨌건 바르지 않아서 지금 잘못 들어갔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창도 없앨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여러분이 넣으면 되죠. 이렇게 팝업 창 없애기 뭐 이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리고 뭐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라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 번만 돌려볼게요. 이렇게 할 거고, 뜨면 바로 제거시켜 버리겠습니다. 늦었다. 제가 클릭은 빼버리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직 이거 없애는 걸 안 했네. 아하, 정체적인 문제가 있군요. 자, 어쨌건 이런 기능을 여러분이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애들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수정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수정을 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통째로 어떻게 해요? 날리거나 아니면 위아래를 바꾸거나 막 이런 기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GUI에 대해서 공부하셔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만들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아이콘 같은 것도 막 붙이면서 예쁘게 꾸미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방금 봤듯이 뭐 없애야 되는 애가 있다. 그럼 그 없앨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넣으면 되겠죠. 액티비티로 만들어 넣으시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했던 그 뭐죠? 우리 과제 자동으로 올리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했던, 여러분이 파이썬을 그냥 만들었던 과제를 했던 애를 이렇게 GUI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여러분이 RPA, 여러분이 만든 RPA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이제 하나씩만 더 넣으면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이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최종적으로 UI 패스와 같은 그런 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지금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의 목표가 이런 모양일 건데 꼭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GUI가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파이썬으로 직접 run 눌러서 하던 그 일을 제가 여기다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누르면 하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기능을 이용해서 뭐 따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더 이상 진행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자꾸 보여주면 여러분이 저 틀에 맞춥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팀원들 모아가지고 저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를 만드셔야 되고요. 필요한 GUI와 관련된 기능들은 이제 하나씩 익히시고, 그 다음에 또 자동화에 필요한 기능들도 하나씩 추가하면서 아주 멋진 애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상업팀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팀들이랑은 지금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중인데, 물론 다른 팀들도 워낙 저를 찾아오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일단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만한 애를 어떻게 다 만듭니까? 이만한 애를 만들지만 일단 얘가 요렇게 입력에 요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전체 중에 요만한 기능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점점 크게 만들어서, 그죠? 이걸 점점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전체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죠? 한 방에 이거 딱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설계나 고민을 좀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이렇게 캡스톤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는 이유는 나는 뭐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하고 있지만 뭐 자동화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머신러닝에 자동화를 땡겨오겠다, 아니면 자동화에 머신러닝을 땡겨오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또 공유하고 이랬으면 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좀 길게 설명이 됐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어쨌건 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한 내용들이고 다른 팀들은 지금 여기까지 진행했구나, 그리고 뭐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발표하실 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물 이제 뭔가 보여주셔야죠, 저한테. 그죠? 뭔가 잘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아까 어설프게 만들었던 거, 그 사실 뭐 한 며칠 안 걸리는 애였거든요. 실제로 작업은 몇 시간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진짜 좋은 게 금방 만듭니다. 금방. GUI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이틀 사흘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그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웹서버 만드는 팀들도, 그러니까 뭐 스프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프링대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이썬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은 그거대로 또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재밌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남들이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저희가 이제 좋겠죠. 그죠?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만든 결과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미 벌써 7주 차로 지금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한 반쯤 온 겁니다.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죠? 저희 분명히 좋은 결과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